이 제품이 누구한테 가장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면 실마리가 풀려요. 우리 현대의 기술이 굉장히 현대 의학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얘기는 앞으로도 발전해야 될 방향이 많다. 그러면 과거에는 이 기술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군지 이 얘기랑 똑같아요. 이 제품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? 이거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. 만약에 아예 없었던 영역에서 짠 하고 나타난 새 기술이라면 새로 이제 타겟군을 정해야겠지만,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대체한다면 그 시장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점점점 적응증을 넓혀가는 거예요. 심전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, 심전도도 과거에 측정하는 기술이 있었어요.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. 그 원내에서는 10초 동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, 그리고 그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홀터라는 기계를 처방을 하면 환자가 원외로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다 그 다음날 와서 기계를 반납하고 하루 동안 측정된 심전도를 분석해서 부정맥 여부를 진단하는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, 문제는 부정맥을 진단하기에 이 홀터를 착용하는 시간도 너무 짧았던 거예요. 근데 그러면 홀터를 늘리면 되지 않냐. 근데 홀터를 착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소위 말해 약간 주렁주렁이거든요. 불편해요. 그래서 몸가짐도 약간 조심하게 돼요. 물론 이 홀터를 차고 있는 동안에는 샤워도 못 하고요. 홀터를 착용하고는 장시간이 착용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부정맥을 진단하려면 장시간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. 적어도 통계 그 논문에 따르면 한 7일에서 10일은 착용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. 최대한 14일 정도 착용하면 99% 알 수도 있고요. 홀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얻어내지 못해서 답답했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웨어러블 심전도구이기 때문에 이 마켓을 대체해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. 가장 부정맥 진단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홀터를 처방받은 사람들이니까요. 네. 2차, 3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내가 부정맥이 느껴지거나 내지는 있는 건 아닌데 부정맥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집단들이 있거든요. 이를테면 심장 질환을 알았던 사람,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에 속하는데 부정맥의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데, 이런 사람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좀 더 선별적으로 부정맥을 좀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2차, 3차 시장으로 정의를 한 거죠. 그쵸?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다만 그렇게 얘기하려면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. 모든 수술이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 건지, 아니면 특정 수술은 부정맥의 위험도가 내지는 합병증으로 부정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인지, 이것을 확인해서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논거가 있어야 그렇게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수술 받은 환자들을 고려하는지는 좀 이해가 가요.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심전도계를 착용했을 때 노이저가 들어가지 않고 깔끔하게 심전도가 잡히기 때문에, 그래서 타겟 시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, 마찬가지로 이게 타겟 시장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내가 의료진일 때 어떤 이유를 근거로 나의 환자한테 이 심전도계를 처방할 것인가,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이 있다, 에비던스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